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함윤호입니다. 전라가명은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전주에 위치해 있으면서 전라도를 관할하고 통치했던 기관이죠. 그 전라가명이 2017년부터 복원을 시작해서 무려 5년 만에 우리 도민들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라가명 어떻게 복원했을까요? 그 과정에 한 외교관의 기록물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전라가명의 복원에 관련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우석대학교 조법중 교수를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한 미국의 외교관이 그 오래전에 140년 전에 전라가명을 방문했었어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 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그 일대를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번역도 하셨고 전북일보에 여러 차례 연재도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한 장의 사진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전라가명 복원 그 재창조위원회 그렇죠.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관련 자료를 다 모으는 과정과 그걸 이제 어떻게 그 가명에 적용할 것인가를 여러 그 연구자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라관찰사와 육방권속 해가지고 출처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사진이 하나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를 해서 이게 뭐 어떤 사진이냐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봤더니 안타깝게도 원본이 아니라 1983년도에 그 국편에서 해외에 산재하고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에 있는 원본 사진을 찍어온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의 원본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 해서 미 의회 도서관에도 확인하고 그런 과정에서 놀랍게도 1884년 11월 11일 날 미국 외교관이 전주에 와서 찍은 사진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1884년요? 예, 딱 140년 전에 올해로 이야. 따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진을 찍은 자가 누구인가를 뒤졌더니 조지 클레이튼 포크라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견됐던 미 해군 무관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 사람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1882년에 미국과 조선이 최초로 서양 세력과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통상조약을 맺군요.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게 됐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해인 1883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후트라는 미국 대사 그 당시 공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공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답방 형식으로 말 그대로 그 손님을 보내준 거에 갚는다 해서 보빙사, 갚을 보자, 손님 빙자. 그래서 미국에 최초로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 도착한 조선 외교관들을 맞이해서 통역으로 한 사람이 포크였어요. 조지 포크가 이제 삼남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제 전라도 관찰사가 전주에 있으니 여기를 방문한 게 그렇죠. 11월 10일이었군요. 그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보빙사를 수행해서 미국을 2달 동안 같이 다녔는데 당시 보빙사에 그러니까 미국에 간 외교 대표의 최고 책임자가 그 민비 즉 명성황후로 추증된 그 민비의 사촌 조카였습니다. 민영익인데 그 사람이 포크를 너무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부에 공식으로 저 사람을 우리나라의 외교관으로 파견해달라. 그래서 보빙사와 함께 통역하다가 같은 배 타고 조선으로 부임한 아주 독특한 인물이 조지 포크입니다. 그 당시에 교수님 우리 전라도 특히 저 관찰사가 머물렀던 전라가명에서 엄청난 환대를 해줬나 봐요. 그렇죠. 공연도 또 음식도 그러니까 그 기록물이 아주 좋았던 기억들로 글들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포크가 조선에 부임하자마자 조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각 지역을 조사했는데 바로 1884년 11월 1일부터 약 44일 동안 경기, 충청, 전라, 경상을 뺑 도는 삼남 지역을 다 도는 그 일정을 했는데 전라가명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자세하고 화려하고 거기서 거의 황홀할 정도로
아시아 동양의 숨은 국가의 신비로움에 그냥 매료가 되는 예. 그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얼마나 환영을 했으면 그런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0년 전 외교관을 접대했던 접빈예 행사를 예. 140년 만에 다시 여러분 전라감영에서 보시게 됐습니다. 그 예, 얘기도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사실은 그래서 이 기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여러 기관들에서 특히 도립국가원에서 전라감영에서 행해진 아주 중요한 손님 맞는 의뢰를 우리가 재현을 해야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자료를 서로 확인하고 고증하는 과정에서 이미 우리나라에 그 각종 의계에 남아있는 무고춤을 췄던 걸 확인을 하시고 예. 그걸 재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이 지금 진행돼서 곧 조만간 11월 11일 날 예. 그대로 재현하자. 지금 가면 너무 현대식 그 전통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 그곳에서 펼쳐지는 첫 전라감영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진짜 명실상부한 전라감영에서 그 신임 관찰사가 도임했을 때 예. 또는 국가의 중요한 분이 사신이 전라 관찰사를 맞이하러 왔을 때 감영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말 그대로 맞을 접자 손님 빈자 손님을 맞는 아주 풍성한 의식이 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외교 의전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예. 정상을 맞이해서 그분과 이쪽 정상이 환담을 나누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자 중요한 거 끝났으니 우리 한번 풍악을 즐겨봅시다 하고 말 그대로 풍성한 음악 향연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작하실 테니 한번 밥을 같이 주안상을 거쳐서 예. 건주가를 들으면서 어우. 그야말로 황홀한 전라도 문화의 진수를 전라감영이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이 1884년 11월 11일에 행한 접빈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글로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시게 될 텐데요. 우리 조법종 교수님 옆에 아주 오래된 유리 원판 사진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기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 여러분 카메라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예. 카메라가 라틴어로 방이라는 뜻이고요. 아, 그 이런 방. 예, 어떤 상자. 네네. 요게 상자인 겁니다. 일종의. 근데 그 상자가 빛이 안 들어와야 되는 검은 상자예요. 그래서 옵스큐라가 영어로 옵스큐어, 흐미하다, 어둡다. 그래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맺히는 상을 조절하기 위한 유리 렌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놀랍게도 우리 선조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서구 문물이 들어왔을 때 이걸 사진기라고 번역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실학자들이 칠실파려안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떤 뜻이? 실자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둡다. 오칠자. 예, 예. 칠실, 어두운 방. 카메라 옵스큐라를 어두운 방이라고 하고 요 앞에 달린 유리눈을 파려가 유리라는 뜻이에요. 예. 유리눈. 그래서 어두운 방에 유리눈이 달렸다라는 이 내용 그대로를 번역해서 우리나라만 특이하게도 다른 데는 사진기로 번역했는데 예. 우리는 칠실파려안이라고 번역했고 이걸로 사진이 예. 찍혀져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84년 11월 전라도 최초의 사진이 찍힌 10일 날. 조지포크의 사진기는 아닙니다만 예, 그거 비슷한 비슷한 유리 원판 사진.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지포크가 예. 전라감영에 와서 사진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놀랍게도 그 유리 원판 필름은 사라졌고요. 예. 그걸로 인화한 사진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 예. 박물관에 도서관에 그 원본이 포크가 갑자기 죽게 되는데 그걸 아버지가 기증을 해서 현재도 그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예. 놀랍게도 수십 장을 찍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전라남도 나주를 거쳐서 광주를 가다가 영산강을 건널 때 이 무거운 짐들을 심은 그 노새가 물에 빠져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와장창 깨지고 물에 담고 해가지고 대부분 소실된 없어졌는데 예. 전라감영에서 찍은 게 6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중에 2장이 나와요. 당연히 기적 뭐 같은. 관찰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혹시 자료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국사편찬위원회 보관된 그 사진이 가운데 관찰사가 딱 앉아 있고 예. 육방권석이 갓쓰고 도포 입고 있고 그 머리 댕기머리에 그 총각 나인들이
수십 명이 병풍 앞에서 둘러싸고 있는 모습, 그 사진과 그리고 포크를 위해서 환영 행사를 했던 그 전주 기생들의 춤추는 모습, 두 장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요새는 찍으면, 요새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핸드폰 들고 이렇게 착 누르면 이거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 필름 카메라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으로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전라 가명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 지금도 작동이 된다는 이거 거죠? 작동됩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 직접 지금 아마 찍은 것도 화면으로 나가고 한번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빛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포크가 셔터 속도도 적어놨어요. 내가 찍었는데 전라가명에서 6장 모든 사진을 29초에서 30초 사이에 찍었다. 그래서일 거예요. 그 희미한 사진들의 눈이 다 감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저히 눈을 30초 동안 뜨고 있을 수 없으니까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들은 껌뻑거려서 자세히 사진을 보시면 막 얼굴이 표정들이 이상하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찍는다면 자 가만 계세요 30초 착 아우, 하나 둘 셋 넷 30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 교수님 역사학자이긴 합니다만 교수님 같은 분들도 예, 글로만 보다가 사진으로 보면 깜짝 놀라셨잖아요. 특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전라가명 추진보건위원회 또 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떠셨어요?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복원하는데 큰 도움이 그럼요. 되겠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8도 가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조선시대 8도. 근데 현 위치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그 원주 가명, 예. 강원도에, 또 하나가 대구 가명인데 안타깝게도 대구 가명은 그게 다 훼손되고 건물 몇 채만 그냥 공원처럼 돼 있고 원주 가명도 우체국으로 있다가 그 선화당 하나하고 내야만 살아 있다가 지금 복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라 가명의 바깥 모습들을 그리거나 찍은 사진은 가끔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근데 내부 모습은 전혀 몰랐는데 바로 이 두 장의 사진 덕에 그리고 포크의 아주 자세한 기록 덕에 그냥 생생하게 내부가 지금 재현, 복원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그 외교관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공연이 빠질 수 없는데 그렇죠. 선화당 앞에서 관풍로 앞에서 예, 그런 모습을 조지 포크가 그 당시에 봤습니다. 그대로 본 겁니다. 예. 그 내부의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 안에 사진을 찍었던 거죠. 사실은 그날이 11월 10일이니까 예. 약간 날씨가 쌀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화당 안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사면육각이 나타나서 쪽마루에 앉아 있고 두 명의 중년의 그 아주 좀 성숙한 여인이 그 지휘하는 그 박이라고 하죠. 뭐 국악하는데 쫙쫙 소리가 나요. 그 소리와 함께 네 명의 그 어린 기생들이 한 15, 16세 되는 어린 기생들이 아주 높다란 가채 그 머리를 쓰고 막 하는 모습을 무슨 그 카메라로 찍듯이 동영상으로 찍듯이 이제 포크가 했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 있어서 예. 그 모습이 너무나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 교수님 그래서 그 조지 포크 외교관의 기록물을 또 번역을 해서 책으로도 예, 내셨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그래서 선화당 복원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예.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라 가명에 대한 묘사가 너무 자세해서 그 부분만 번역을 해서 이제 가명 복원의 기본 자료로 썼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썼으면 앞뒤 얘기가 뭐야? 하고서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너무 생생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미국 군사 외교관이다 보니까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체록을 한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온도계도 갖고 와서 각 지역의 온도도 재고 기압도 재고 나침판으로 방위도 하고 근대 사진기로 찍고 그야말로 근대 기록 장치를 다 동원해가지고 조선의 정보를 아주 낱낱이 파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건 사장시킬 수가 없겠다 해서 제가 좀 주변에 도움도 받고 부인 도움도 받고 해서 번역을 해서 책 제목은 뭡니까? 근데 책 제목을 붙일 때 이제 고민했습니다. 예. 이제 포크의 우리식 그 표현이 그 한자로 복구예요. 그 복복자의 오렐구자. 그래서 복구시의 전라도 이야기를 쓸까? 아니면 근데 전라도 보면 삼남 지역을 다 했으니까 고민하다가 포크가 그 공주 가명, 충청 가명 쪽으로 금강을 건널 때 저녁에 횃불 들고 그 사람들이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이 포크를 보고 막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던 통역
그 분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했더니 발음 나는 대로 그대로 썼어요. 알파벳으로. 화륜선 타고 온 사람. 그 당시 서구 열강의 상징물이 화륜선, 철 증기선으로 우리를 이양선으로 세칭 얘기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저 사람 뭐 타고 온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화륜선 타고 온 사람이라고 서양인들을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뽑고, 포크가 전국을 조사하려니까 지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조선 정부에게 공식 요청을 했나 본데 대동여지도, 그것도 색깔로 지역별로 다시 표시한. 그래서 그 대동여지도를 갖고 해보니까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포크가 깜짝 놀랍니다. 야, 조선에 이렇게 정확한 지도가 있어? 그래서 화륜선과 대동여지도를 대비해서 야. 화륜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라고 긴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아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교수님, 이 내용 어느 드라마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이병헌 씨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예, 아주 잘 캐치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물을 모델로 이미 아주 세간에 그 많은 관심이 있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들어보셨죠? 예, 네. 예, 그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조지 클레이튼 포크, 오늘 얘기하는 주인공입니다. 예. 다만 이 작가분하고 제가 궁금해서 통화를 해봤더니 그 포크라는 역사적 인물에 좀 후대 우리 독립투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미지를 한 두세 분을 섞어서 새로운 캐릭터를 약간 한 15년 뒤쯤 1900년대 사건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드라마였더라고요. 이런 역사적 기록물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 그 당시에 유리 원판 사진이 남긴 전라 감영, 예. 그로 인한 전라 감영을 복원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됐고 우리 그 당시 우리 이 전라도 특히 전주의 시대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관찰사에 관련된 그렇죠. 기록이라든지 예.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그 성의 구조라든지 예. 제가 봤을 땐 진짜 현재 다행히 1890년대 경으로 추정되는 완산 식곡 병풍도가 전주 박물관에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와 포크의 설명을 비교하면 너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행적의 일정에서 서문을 지나서 남문으로 정식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아마 객사 옆에 아마 그 별전 공간에 잠시 머물다가 감영으로 왔다가 또 객사로 갔다가 다시 또 객사에서 그 다음날 또 그 전체 모습이 이 전라 감영의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의 모습이 예. 마치 로드뷰 찍듯이 그 재현되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예, 접빈예가 11월 10일부터 펼쳐지니까요. 한번 가보시고요. 그러면 전라 감영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라 감영이 다 복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안타깝지만 예. 현재의 모습은 한 3분의 1 정도 공간이 복원됐고요. 놀랍게도 지금 완산 경찰서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예. 그 자리가 과거 전라 감영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경찰권, 병사, 군사권이 있는데 경찰, 군사 업무를 보는 것을 중형이라고 합니다. 중형 자리가 지금 완산 경찰서 자리예요. 그대로 예. 군사 경찰 기능이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그 전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됐던 것이 그 조선시대 단오날 왕께서 신하들에게 단오 부채를 나눠 주시는데 단오 부채를 생산한 데가 전주예요. 예. 그래서 그것만 생산하기 위한 선자청이라는 공간이 지금 그 무슨 보험 그 예. 공간으로 남아 있고요. 아하. 그 맞은편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전형적인 전라 감영의 행정 서리들의 업무 공간. 특히 거기에 교방청이 있어서 전주의 기생과 음악을 관장하는 아주 최고의 예능 교육기관 내지는 행정부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전주 대사습의 발상지가 바로 또 그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뭐 전주 우리 시민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풍남문에서 예. 한옥마을 전라 감영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객사 객사. 그 일대가 예. 과거에 전라 감영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그렇죠. 조선의 될 지방 통치의 그렇죠. 원형을 보여주고 원형이죠. 지금의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도까지를 총괄했던 말 그대로 저 13도 중에 4개 도를 총괄한 지역이 바로 이 전주 전라 감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라 감영에 집중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의 국악이라든지 우리의 여러 소중한 공연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모든 생활상이 결국 지금의 우리의 성수대 문화지수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라 감영이 전라도 문화의 원형 그렇죠. 발신지입니다. 예. 그야말로 창조를 해서 거기서 퍼져나가고 그걸 모방해서 음식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주 한정식이 전라 감영에서 어르신들 먼저 드시고 좀 남으면 그 다음에 중간 분들이 드시고 맨 마지막에 가장 그 좀 밑에 분들이 드시는 그 큰 상 놓고 그 물림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시작된 곳인데 놀랍게도 전라 감영의 큰 상에 수많은 음식들을 3번 나눠 먹는다 치면 누가 제일 잘 드셨을 것 같아요? 제일 높은 분, 중간 분, 제일 낮은 분들. 글쎄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드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해지는 이야기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분들이 맨 마지막에 먹는 분들이 가장 잘 드셨대요. 왜? 전라 감사를 비롯한 지휘부들이 아주 간소하게 자기 밥 정도만 먹고 가버리고 예. 그걸 본 중간 사람들도 어휴 윗분들이 저런데 하고서 그냥 안 먹고 가고 그럼 그 많은 음식이 차려진 걸 맨 네. 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전라 감영에서 먹은. 흥미로운 것은 그 관리들이 그전 외국 문화 그 포크가 뭘 권하면 자기 혼자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컨대 커피를 나눠주면 조금 마시고 저 밑에 사람 그걸 깜짝 놀래요. 오, 조선의 관리들은 저 밑에 사람과 같이 나눠서 뭘 하는구나. 나눔과 공유하는 문화의 원형을 보여준 것이 전라 감영이었습니다. 물론 좀 부정적인 통치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목민관들은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 전라 감영에서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일부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스스로 검색하거나 스스로 낮추는 듯한 인식은 진짜 다 벗어버려도 될 자랑스러운 내용들이 전라 감영을 중심으로 많이 뽑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만들어진 전체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진짜 슬기로운 지혜의 해답을 보여주는 문화가 전라 감영의 음식 문화 나눔이었더라고요. 한때 예. 우리 전라도 예. 특히 이 전주는 관찰사가 예. 통치를 했던 전라 감영이 있던 그렇죠. 곳이고 예. 5대 도시. 그렇죠. 중심의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 중심에서 아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전라 감영의 복원과 더불어서 이런 젖빈예 행사를 다시 재현한다는 것은 예. 이제 출발, 새로운 그렇죠.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버전업을 하기 위한 예. 하나의 정리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전근대 사회는 농업 생산이 중심 산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한 조선에서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부와 문화와 예술을 꼽힐 수 있는 토대가 있었고요. 그것이 기록문화, 지식문화, 예술문화로 다 발산이 된 거죠. 근데 어찌 보면 그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어떤 산업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축에서 좀 멀어졌다가 이제는 말 그대로 그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 인간이 새롭게 만들어야 될 방향성이 기계나 어떤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형적인 것을 능가하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어떤 지식 싸움, 지혜 싸움, 지성 싸움 같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문화의 토대가 오히려 우리의 전통 문화의 재발견으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 전라감영 복원 추진위원회 역할도 하셨고 이 또 140년 전 외교관의 이 전라감영 방문에 재연하는 젖빈예를 합니다. 우리 도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포크 기록에 보면 각 가명의 특성, 지역의 분위기를 쭉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전라 가명이 그 서구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엄청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미흡하지만 그 다른 지역의 어떤 지방관하고는 급이 다르게 서구 문화에 개방적이고 그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근대 문화를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포크가 깜짝 놀라요.
야,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관찰사의 모습을 여기서 보인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이 50인데 아직 30도 안 된 너가 나의 스승 같다. 나에게 이런 걸 빨리빨리 좀 알려줘라. 내가 열심히 배워서 뭔가 하겠다. 그래서 진짜 목민관에 겸손하면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의 전형을 전라 관찰사가 보여줬고, 그리고 이 전라 가명에서 전개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양의 신비로운 왕국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음악과 색깔과 기묘한 음악과 풍성한 음식이 나를 너무 황홀케 한다 해서 전라 가명, 이거 제가 보탠 게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전라도가 유지하고 풍겨냈던 그 문화의 어떤 저력과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진작하는 네. 새로운 계기가 어찌 보면 그 과거 140년 전의 모습을 통해서 네. 새롭게 한번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11월 11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복원을 위해서 또 이 젖빛예 행사를 다시 재현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더 많은데요. 그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 11월 11일 전라 가명을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상설화된 공연으로서 우리 전북, 전라도의 중심, 또 그 당시에 우리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 또 재현 행사들 보시면서 자부심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1일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죠.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